허브경제TV 한상욱 차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노후된 풍력발전기를 좀 보러 왔습니다. 처리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이나 비용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도 한번 논해볼 거고요. 이런 부분이 하나씩 좀 바뀌어졌을 때 그린 뉴딜이라는 산업 자체가 왜 하나 이 산업의 개화인지, 이 산업의 사이클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제주도 놀러 와서 일만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주식쟁이인가 봐요. 그러게요. 또 유니슨을 찍고 있는 입장으로서 부산 중공업을 찍는 입장으로서 근데 요즘 대세가 사실 해상풍력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사님 보시기에 이렇게 노후된 풍력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보시네. 엄청 커요 이거 생각보다. 이거를 엄청 커요. 통째로 버릴 수는 없잖아요. 떼가지고 조금 이렇게 조각을 내야 되는데 이게 조각을 낼 때 이제 연기라든지 먼지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환경이라고 하면 인간들이죠. 신재생 에너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걸 처리할 때는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 2차 전지도 좋게 말하면 신재생 에너지인데 폐 2차 전지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또 막대한 돈이 또 소모가 되는 거죠. 그 유럽에서는 이거 하나씩 노후된 장비 하나씩 좀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독일이 지금 한 3만 개 정도가 있대요, 이런 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대부분 노화가 돼갖고 네. 이제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땅치 않은 애들은 이제 이런 걸 다 조립을 해갖고 떼내야 되는데 그린 뉴딜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 하는데 예전에 써왔었던 이런 노후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처리하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태양광도 마찬가지잖아요. 10년 정도 유지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중국이 지금 그것 때문에 골치예요. 오래된 것들을 회수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의도는 좋았으나 폐기물이 돼버렸네. 그쵸, 의도는 좋게 시작을 했는데 뒷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각광받는 산업 분야가 그래도 폐기물 산업인데 그럼 폐기물 관련주를 더 봐야 되겠네요. 일전에 그 정 대표님도 하나 2대1에 나가서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던 그 종목. 새로운 종목도 준비를 했는데 폐배터리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참 이 그린 뉴딜이라는 산업이 재미있으면서도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의 개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전남 신안 쪽에서 이제 세계 최대 규모 이제 해상풍력 48조. 48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서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와주고 있는 곳이 사실 그린 뉴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주식이라는 게 결국 테마하고 기대감으로 가졌다가 실제 결과물을 청출해내는 그런 테마가 어떻게 보면 텐베거 종목을 탄생시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 투자가 집행이 되고 그 투자 집행으로 인해서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 나와줄 때가 사실 저는 산업의 개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전자 예전에도 갇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 가시적인 결과물을 냈었던 기업은 결국 그 사이클을 30년 사이클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게 그 안에 그 가치에 맞게 움직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휴대폰 나와줬을 때도 그랬었고 뉴딜 쪽도 지금 예산 짜여지고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건데 아마 거기서 이제 진짜 옥석가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옥석가리가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이 좀 몇 개가 생기는 거죠. 머릿속에 딱 기업이 딱 나오시죠? 딱 나오죠. 일단은 저거 만들려고 하면 땅 다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풍력 단지를 만드는 회사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기둥을 세우고 밑에다가 고정시키는 회사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 날개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저 날개 뒤에 보면은 풍력 터빈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돌리는 이런 부분을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다 각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생각보다 소리가 세요. 이게 돌아가려면 최소 초당 4m의 바람이 불어야지 이게 돌아간대요. 근데 요즘 이런 풍력 단지 말고 그 바다에다가 하는 게 해상풍력. 있잖아요. 그렇죠. 해상풍력이 대세죠. 왜냐면은 이거는 단점이 좀 많아요. 일단 소리도 크고 이런 거 짓는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싫어하거든요. 결국 공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런 기술들도 명확하게 딱 가시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동남아적으로 수출도 잘 될 거예요. 동남아는 그렇죠. 섬이 많거든. 이 그린 뉴딜에 아시아 최고로 올라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돈도 지금 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영국이 처음으로 영국이 사용하고 있는 그 전기의 반 이상이 그린 뉴딜 그러니까 풍력, 태양
이런 걸로 끌어온 전기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이제 슬슬.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하면은 어디 못지않게끔 후딱후딱 하는 그 국민 성격이잖아요. 빨리 이런 거. 빨리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 이상으로 저희가 빠르게 풍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고. 앞으로 지금 전기차로 완전히 다 바뀌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맞아요. 현대차는 이제 내연기관차 엔진 개발하는 것도 그만둬요. 네. 25년도까지 어느 정도 전기차 다 생산이 되고 가시적으로 결과물이 이제 다 나와주는 시기라 이게 지금의 뉴딜은 지금 움직여주지 않아도 산업의 개화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풍력이라는 게 그 지리적인 제한이 좀 많이 들어가요. 태양열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태양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차 지붕 위에도 올라가고 뭐 아파트 베란다에도 소규모로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그 정 대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2차 전지, 그린 뉴딜 이런 거 했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게 2차 전지다. 풍력은 와야지 볼 수 있어요. 솔직히 맞아. 말해서 우리도 가다가 이 거대한 날개가 보이니까 들어왔던 것처럼 이게 어디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을 때에는 이게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어요. 실제 와서 보는 것하고의 차이는 정말 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해상 풍력 단지가 딱 조성이 돼요. 거기에 이제 참가하는 기업분들도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네. 기업이 몇 개가 나오겠죠. 그 이사님 영상 찍으시는 유니슨도 있는데. 유니슨이죠. 유니슨은 제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기 꼭대기에 보면 이렇게 네모난 판자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유니슨이에요. 마찬가지로 두산중공업도 들어가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되게 많았어요. 한국에 그런 회사가. 근데 이제 어렵다 보고 솔직히 풍력이랑 태양광은 10년 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얘기거든요. 맞아요. 진짜 오래됐는데 어떻게 되면 이제는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가시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려고 네. 이제 하는 거고. 전 세계가 붐이 일어나니까 같이 네. 하는 거고 그때는 우리나라에서만 짝깔짝깔 움직였던 건데 예. 그 당시에 힘들게 유지했던 회사들이 지금 다 문 닫고 풍력 터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남았는데 유니슨과 두산중공업이다.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슨, 뭐 두산중공업, CS 베어링, CS 윈드, 삼강 M&T 이런 기업들이 좀 시혜를 봤죠. 근데 사실 두산중공업은 해상풍력이든 풍력 관련돼 가지고 매출 파이가 엄청 적어요. 그냥 기대감을 많이 부풀어주는 기업이랄까? 실시에는 받는 건 아니지만. 근데 유니슨 명확하게 실시를 받잖아요. 실수를 봤죠. 그래서 이번에 48조 얘기 나왔을 때도 대장주 역할로 치고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유니슨이 풍력을 부를 거면 유니슨이 기존 대장이다 이런 말 엄청 많이 했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좀 조정 구간이 깊어지는 구간이라서 그래도 어차피 갈 테마고 그 테마 내 대장으로 치고 있는 거라면 뭐 증거금 종목이긴 하지만 그게 좀 그래도, 아쉬워요. 예,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 유니슨 사채 공장이야. 저는 사실 엄청 많이 찍어냈었어요. 뭐만 하면 10이 나오고. 그거는 이제 예전인 거고 음. 지금은 이제 한국국민연금 자금이 들어가 있는 사모펀드에서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액션 정도는 나와줬다 봅니다. 왜냐하면 뉴딜 관련된 기업군들 계속 나오는데 매수를 안 하기도 뭐하니까. 그렇죠. 뭔가 이제 쇼맨십식으로 매수를 했다? 그런 종목군들도 좀 있죠.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뭐 상가 M&T M&T. 같은 경우도 각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땅에다가 저걸 이제 박을 때 그때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부구조물? 하부구조물 땅에 박는 건 쉬워요. 근데 이제 바다 밑에 박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 밑에 박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 그 뭐 세아제강이라든지 아니면 상강 EMT. 전선도 들어가니까 LS도 봐야 되고 LS가 기업이 참 좋죠. 좋은 기업이지. 대한전선, LS 전선 관련 주들도 혜택도 많이 받고. 이게 해상풍력에 구조물을 설치할 때 비용이 100이라고 하면은 32 이상이 그 전선이에요. 근데 그 전선이 그 LS 전선이라고 있는데 걔는 이제 상장이 안 된 거라서 매매가 안 되는 부분이고 LS를 보면 되겠죠.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땅에 박는 게 있고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고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생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갉아먹던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좀 강력하게 좀 만들어줘야 되는 전선이다 보니까 일반 전선에서는 만들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높아요. 근데 이미 만들고 있는 회사는 몇 개가 안 되어 있고 이 아시아에서는
LS가 나중에 성장 확률이 되게 높다. 그리고 최근에 대만인가 태국인가에서 수주를 9천억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1차, 2차인 것 같은데 네. 이제 3차 계획이 발표가 되면 1조 이상의 수주를 단독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뉴딜은 어떤 사람들한테 좀 잘 맞을까요? 존버 잘하시는 분들, 예, 그냥 사두고 가만히 있으실 수 있는 분들 수익구간이 좀 크게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30년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들은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란 그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성장주들은 가치주들 갈 때 못 가요. 성장주가 가치주가 되는 순간에 그 종목은 템베고가 됩니다. 근데 뉴딜은 지금 30년 사이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성장주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버하는 사람들이 버티고 사서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어울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갓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적금을 든다라고 했을 때 그냥 차라리 목돈을 거기다가 박아두고 20년, 30년 있다가 결혼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자금을 꺼내놓으면은 후회하지 않을 그런 분들이 조금 투자를 괜찮네.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괜찮네.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